SBA 용작 세강, 금카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25일 날씨입니다. 주말에 이어 비 소식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최고 기온 82도,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의 실민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탑은 뉴욕주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했던 첫날인 어제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결혼단체가 뉴욕시를 비롯해서 주 업스테이트, 올바니, 로체스터, 버팔로 등지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주동했는데요. 이 시위대는 시민들이 동성결혼을 결정하도록 투표를 하자, 또 쿠오모 주지사 낙선하라, 신을 더 이상 모독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가도 시위를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그 쿠오모 주지사의 맨해튼 사무실 앞에 수천여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서 오후 3시 30분쯤 이 시위 행렬은 유엔본부로 이동해 47스트리트를 가득 메웠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밑에는 시위대 사진도 실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살인 폭염에 지쳐버린 뉴욕이라는 제목인데요. 수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물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미천역에서 3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콘 에디슨에 따르면 변압기 등이 폭발하면서 뉴욕시에서 미들빌리지와 매스패스 등 퀸스 일부와 브루클린 등지에서 8만 4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전기뿐만 아니라 물 부족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 환경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하루에만 15억 갤런의 물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평상시보다 50% 정도 많아졌다는 것이 환경국의 설명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위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베이사이드에 사는 한인 할머니가 한 남성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1 경찰서에 따르면 더글라스턴 파크웨이 인근에서 다른 남성 노인과 다투다가 폭행한 82세의 강난술 할머니가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퀸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체포 불응에다가 4급 무기 소지죄, 폭행 등 3건의 경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남성에게 박치기도 했고 지팡이로 머리를 친 혐의인데요. 한편 그 피해자 남성도 강 씨와 함께 체포될 당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탑 역시 뉴욕주의 동성 커플 수백 쌍이 결혼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사진 위주로 나왔습니다. 혼인증명서 나왔어요라고 외치면서 두 할머니가 손을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동성 커플 결혼식이 처음으로 허용된 24일 수백 쌍의 합법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뉴욕주의 합법 동성 커플 1호로 기록된 필리스 시걸 또 코니 코펠러브 여성 커플이 뉴욕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온 뒤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휴가철 한인 사회가 털리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이달 들어서 빈집 털이와 업소 도난 피해는 물론이고 차량에 놔둔 그 물품 절도 또 슈퍼마켓 내 소매치기 피해까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한인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경찰 보고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 11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 그 여름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109 경찰서, 퀸스 109 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에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속출하고 있고 피해가 규모가 좀 작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적극 신고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평통과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가 FTA, 한미 FTA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서 2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대규모 로비 활동을 펼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 FTA 이후에 비준 촉구 뉴욕 한인 로비의 날로 명명된 27일 로비 활동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당일 새벽 4시 30분에 플러싱 산수감사안이나 새벽 5시 뉴저지 포트리 풍림식당 앞에서 그 준비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가 있다고 합니다. 1인 $50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주당국이 개인이나 기업들의 소득세 탈루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주 검찰이 이번에 칼을 뽑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간 소득세를 허위로 보고해서 세금을 착복하는 탈세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주로 연방 차원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주정부 부분을 징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다른 그 강력범죄와 달리 와이트칼라 범죄인 소득세 탈루 행위는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아왔다면서 지역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사로 인해서 앞으로 소득세 탈루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뉴욕협의회가 21일 김현욱 수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해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뉴욕협의회 출범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제15기 민주평통 뉴욕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축하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통일의 기류를 잡고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완성하는 그 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짐하고 우리 모두 화합과 그리고 친화를 전제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뉴욕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15기 회장을 취임한 김기철 회장은 위원들이 이끄는 자리가 아닌 훌륭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모두 종합해 최선책을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 평통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평통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평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년 후에는 평통하면 뉴욕을 연상시키고 정말 뉴욕을 봐라, 뉴욕을 따라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16개의 시와 도에 232개의 시, 군, 구, 그리고 105개국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전국적 전 세계적 조직입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는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굴절없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인 동포사회의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김기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 등 민주평통 임원들은 키스나파크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비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22일 맨하튼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23일 필라델피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그들로부터 한국전 경험담을 전해듣는 한국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이민 1.5세와 2세들의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배울 기회가 없어 한국전쟁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인 유권자 센터는 21일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전쟁 워크숍을 열고 한국전에 대한 경험담과 함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강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mericans here in high schools and colleges that do not know anything about the Korean War and why it's been called the Forgotten War.
and also the forgotten victory. So like I said, we're here to try and enlighten everyone here that's going to be present about this subject. 이날 한국전 워크숍 프로그램은 한인 유권자 센터가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의 하나인 한인 정치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오늘 이 한국 참전 용사 영사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렇게 해주시는 이벤트 목적이 한국 전쟁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치 않고 많이 이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려주고 얼마나 그게 처참한 전쟁이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전 용사들이 와주셔서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학교에서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한국 전쟁에 대한 거는 아직 많이 그 에듀케이션 자체에서 커버를 많이 못하니까 왜냐면 월워2도 있었고 비엔남 월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더 사람들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인으로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날 워크숍에는 3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참여해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군용품에 대한 설명까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매달 롱아일랜드의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한국전쟁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평화적인 나라로 여겨지는 노르웨이에서 22일 집권 노동당 청소년 캠프 행사장과 총리 집무실을 노린 연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1명이 사망했습니다. 20일 오후 수도 오슬로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토야 섬에서 발생한 집권 노동당 청소년 캠프 행사장 테러로 최소 84명이 숨졌고 그 몇 시간 전 오슬로에 있는 총리 집무실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7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테러 사건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23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사고 현장을 수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 규모가 대재앙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우토야섬 캠프장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 용의자가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캠프장 총격 사건은 노동당 청년 조직 주관으로 560여 명이 참여한 여름 캠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크 총리가 이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 간의 협의가 결렬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상하원의 양당 지도부 전체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뤄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를 상대로 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 때문에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민주당 의원들과 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의 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민주당과 상원 지도부를 다독이는 한편 절충의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회 지도부 전체 타협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 조정 협상이 지연되면서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정부가 채무 상환 유예,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자 각 주의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예산 집행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건강보험에서 실업수당 지급, 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채 한도 상한 조정 협상 타결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주처럼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일부 지급이 중단되는 항목이 생길 경우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주 이들 2개 주를 포함해 일부 주의 신용 등급이 워싱턴 정과의 부채 한도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짙은 안개 끼어 있으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레벨 서서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뉴욕 방향 정체 현상 심합니다. 45분 이상 딜레이되고 있지만 뉴저지 방향 10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터널 정체 현상 보이며 30분 이상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뉴욕 방향 정체 현상 심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라바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스턴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에서는 23일, 24일 양일간 주말을 이용해 불경기 타운 활성화를 위한 쌀 무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69불 이상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CJ 천하일미 15파운드 쌀 한 포씩을 무료로 드립니다. 또한 한남체인에서는 아프리카 케냐 지라니 합창단 후원을 위한 영수증 모금 캠페인도 함께 실시합니다. 모인 영수증 금액의 1%가 음악학교 설립기금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갖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종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애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2분과 기타 강사 1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쳐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에이스 태권도로 문의 바랍니다. 8월 6일 YWCA 오브 퀸즈에서 지역 문화사업 증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HSBC 스폰으로 무료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지역사회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흥미진진한 도전과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통해 상상력과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어떤 회사는 실패하는가의 해답은 바로 깨진 유리창에 숨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고객이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말뿐인 약속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은 기업의 앞날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이론적 기초에서 활용 법칙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